그러면 지금부터 사단법인 대한사랑 김해지부 역사특강 및 지부장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해 시장님, 허성곤 시장님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 강경호 시정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송유인 시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혜범 창원대학교 전 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벌미술작가회 박무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원로작가협의회 허한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해 지부장 임명장 수여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원식, 귀하를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김해지부 지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신시개천 5918년, 당군기원 4354년, 서기 2021년 6월 13일,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장 박석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크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문위원님의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이형식, 귀하를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신시개천 5918년, 당군기원 4354년, 서기 2021년 6월 13일,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장 박석재. 다음은 신임 지부장님의 취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 김해 지부장에 취임하게 된 김원식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 내주신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님과 이완영 사무총장님, 김창현 영남본부장님, 그리고 각 지부장님,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역사하면 딱딱하고 따분한 암기 과목이다 생각밖에 없었는데, 오래전 안경전 역주 환단고기를 읽고 감동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사랑의 역사 광복에 동참하면서 김해 지역 문화 행사 때에는 패널을 펴고 여러 회원님과 함께 서명을 받으면서 소책자 공급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 역사 특강도 하였습니다. 활동을 통해 느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여러 유형의 이유로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수수방관한 사이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끝내고 전 세계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일본도 여기 질세라 임나 일본부설로 역사 침탈을 하고 있으며, 또 친중 친일 역사학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그들의 논리를 추종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수수방관 침묵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미주 특강 때 교포가 인터뷰 중 하신 말씀, 자기들은 미국인도 아니요 또한 한국인도 아니다 라는 이민사회의 슬픈 회한이 담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사랑 모토가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남녀노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분노하고 정말 각성하고 정말 행동으로 옮길 때라 생각합니다. 대한사랑이 역사 광복에 앞장서고 뜻있는 많은 분들이 동참한다면 역사 광복을 이루면서 세계를 리드하는 지도국이 되고 홍위 인간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 시작과 리드가 가야의 중심 바로 이곳 김해 지역에서 여러분이면 더없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대한사랑 이사장을 비롯해 여러 지부장님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과 뜻을 함께하여 우리 민족의 혼을 찾고 역사 강복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 강복에 앞장서서 김해 지역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크게 높여주실 것을 축원드리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인데 댁에서 쉬지 못하시고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송유인 의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사랑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순수한 애국 단체입니다. 제 자신도 블랙홀 박사로 이름이 알려졌던 천문학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4,000년 전에 단곤조선 시대 제 선배님들 관측 기록이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정확하더라. 그 사실 하나를 옹호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우리 조상의 업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가짜다, 베낀 거다 그렇게 음해를 하는 것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서운했던 것은 만일 이집트나 다른 데에서 4,000년 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면 수도 없이 인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주의의 쩔은 지금 이 못난 우리 후손들은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한 그 쾌거를 누구나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대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세계에서 두 번째 효성이 지극한 민족이라고 해도 서러울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갖다 버렸습니까? 고려장이라는 일은 우리 역사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반도란 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도에서만 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못난 후손들이 반도 반쪽아리에 살면서 위대했던 조상들을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양심 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 12명이 감히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가의 마지막 정신적 보루를 교육법에서 제거하는 것을 저희가 신문 한 면을 통해서 신랄하게 공격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애국 애족 교육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애국 교육이 전혀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 그래서 우리 나라도 공짜로 지키고 군대도 안 가고 영어도 배우자, 그러면 수없이 많은 좋아요가 붙습니다. 뭐하러 일본에서 독립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왜 배달나라냐, 한강에 짜장면을 배달한 나라니까 배달나라다. 도저히도 보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대권 주자라는 분들도 공약이라는 게 전부 다 1,000만 원 주겠다, 3,000만 원 주겠다, 액수만 틀리지 진정한 나라의 국혼을 얘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오늘 우리 가야의 본고장 김해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사랑 지부가 설치된다고 그래서 뭐 열일 마다 않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사랑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는 것이 이사장인 제가 그저께는 완도에 와서 지부장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부가 만들어진 일보다 저한테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완도에 왔었고 어제는 의정부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김해에 왔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뭔가 돼가고 있구나, 때가 오고 있구나, 고지가 멀지 않았구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가장 그 시를 높은 곳에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역사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좋은 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라도와 경상도는 이미 다 일본의 후손이 돼 있습니다. 간단히만 정리하면 우리 교과서를 보면 단군조선의 영토에 남한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의 자손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속아가지고 여기 일본 옛날 우리 남한 지역을 가야 지역을 통치했다는 말도 안 되는 임나 일본부의 옛 지명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장들은 평생 후회할 주홍 글씨를 지금 자기 몸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곳은 몰라도 특히 이 가야의 그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 분들은 우리 이완영 사무총장의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10번째 듣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도 빼놓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김해의 그 체면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시대가 지나갔다면 이제 역사 광복 시대입니다. 나라는 광복에서도 역사를 광복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일본이 가르친 역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광복 시대 김해가 앞장서 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원준 지부장님의 또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격려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다음은 대한사랑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이형식 창원일보 대표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 특강 그리고 우리 김해 김원식 우리 지부장님 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우리 대한사랑의 멤버가 된 지가 얼마 되질 않아서 요즘 자료집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사의 뿌리를 찾는 면에서 보면은 우리 김해 지역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라 그러죠. 사국시대라 그러죠. 고구려 백제 신라 또 한 축이 있었던 가야가 있습니다. 육가야 중에서도 500년 도읍지였던 찬란했던 건강 가야가 바로 여기 김해입니다. 제가 김해에서 오래 사회생활을 했음에도 제가 김수로 왕릉이나 허황운릉을 몇 번 가보질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한 10분 거리 김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과 황후의 있는이 바른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고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허황후 우리 허씨 정을 따르는 자녀들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김해에서 김해 김씨, 김해 허씨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가 인구 대비 30명 이하 제조업체가 아마 전국에서 제법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해지에서 앞으로 참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오는 이런 좋은 특강을 마련해서 좀 널리 알리고 저 가뜩이나 요즘 정세를 보면은 영토나 이 먹거리에서도 자기 문화라고 주장하는 인근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에 좋은 내용을 알리고 고치시키는 일도 우리 김해 지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대한사랑 박석재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지부장 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송유인 시의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해시 의회의장 송유인입니다. 먼저 6월 호국 영령의 달에 맞이하는 대한사랑의 우리 김해시지부 김원식 지부장님 취임식과 그다음에 오늘 역사 강연을 해주실 우리 강연자를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아까 대한사랑 창립과 또 활동에 관해서 진지하게 설명해 주셨던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창원일보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곳 김해는 BC 42년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가야의 수도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수로 왕릉이 옆에 있고 그래서 아직 역사적으로 유구한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저 뒤에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가야 건국 신화와 또 어떤 건국 일지를 담은 가락 국기를 우리 김해 국립박물관 앞에 건립에 큰 도움을 주셨던 우리 벼감 허한주 선생님께도 이 자리에 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역사에 대한 거는 아마 저보다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는 기억해서 후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저희 김해 같은 경우도 가해역사 문화재정비 아까 지금 이 자리는 계시지는 않지만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가해사 특별정비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 가해역사 복원에 힘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시대를 뛰어넘어서 1910년부터 1945년간 약 30년간 이어졌던 일제장세 청사를 위해서도 지자체와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 평소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한사랑의 우리 역사 관련 강연과 우리 김원식 지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초청 특강 시간입니다. 이완영 대한사랑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전라도 경상도를 돌면서는 지금 가야사를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는 많이 알지만 가야사는 대부분 모릅니다. 또 무관심 속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가야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정치인들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앞으로 벌어질 앞으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보면요, 동북공정과 맞먹을 일이 지금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야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가야사의 중심지 김해에서 이제 가야사를 진행하는데 보면요, 그래도 김해는 뭐 말 그대로 김수로 왕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가야의 건국사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 가야사 학계는 김수로 왕의 가야 건국사를 이번에 다 부정했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그래서 오늘 시장님도 오셔야 되는데, 원래 저는 또 이제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이제 사무총장 겸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허성관 장관님하고 같이 이 역사 복원 작업, 광복 작업을 해왔습니다. 아마 김해시 시장님이
허씨, 김해 허씨의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우리 오신 우리 간부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드려 주시고, 잘못하면 말 그대로 가야사가 완전히 틀어지고, 이번에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김해 김씨, 김해 허씨는 유사 성씨로 몰려가지고 가짜 성으로 이번에 끝났습니다. 가짜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번에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집안에서 아무 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허성관 장관님하고 우리 역사단체하고 다 결집해가지고 제가 김해 김씨 종친회까지 다 전화다 했습니다. 종친회 회장님까지 전화해가지고 지금 가야사가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때서야 놀래가지고 아마 김해 허씨 집안에서 종친회에서도 발칵 뒤집힌 줄 압니다. 왜냐하면 김해 허씨 집안 있던 파사사탑을 빌려갔습니다. 우리나라 가야사키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갈 때는 절까지 하고 제사를 모시고 빌려갔는데, 정작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서 한 짓은 뭐냐, 유사사기라고 하게 하고 이렇게 정립하고 신화라고 아예 돌려버리고 일본 서기를 가지고 가야사 전시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도 가야사를 모릅니다. 일본 서기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다 당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이 됐고 국정원 감사까지 걸려가지고 국정원에서 직접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나와서 해명까지 했는데, 오늘 보시면 국립관장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이에 가야사는 너무너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야사의 기록은 상공유사라든지 신정동국 여지성남에 대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이제 가야, 고령가야라든지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헌이 있기 때문에 가야 건국사를 부정할 수가 없죠.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야 아마 김씨들 다 아실 겁니다. 이 기록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 김해 김씨 말 그대로 중심으로 김수로왕을 중심으로 가야 건국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는 것이 후한의 광무제식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다 남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김수로왕이 어떻게 이렇게 후왕과 결혼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로 말한다면 이렇게 가야 건국사에 정확한 기록을 남긴 기록은 우리 역사에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가야 건국사가 정확하게 인식되는 거죠. 하지만 말 그대로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사의 현실을 본다면 이거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상한 기계의 소리가 많이 나네 보면요. 아마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김수로왕을 왕릉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가야사 이 강의가 좀 잘 돼가지고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역사의식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특히 김해 김씨, 김해 허씨들 제발 역사의식을 가지고 제발 자기 집안의 족보라도 좀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아무 무관심으로 간다면 이번에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도를 드리고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가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해 김씨뿐만 아니라 경주 김씨, 우리 역사에서는 다른 족보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닙니다. 역사의 고고학적 유물은 김해 김씨, 김해 허씨는 한 집안입니다. 특히 경주 김씨 자기들 문무왕 비문에 우리의 조상은 흉노라고 써놨잖아요. 흉노로부터 계보가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기록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 흉노의 문화를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김수로왕 이게 가야 쪽에 발굴되는 동복입니다. 바로 이제 흉노 사람들은 항상 이동하면서 뒤에다 구리 소철 달고 다니죠. 그게 흉노의 전형적인 문화인데, 여기 여러분들 이 가야에서 그 동복이 대단히 많이 발굴됐습니다. 그 동복은 흉노가 살았던 지역이라든지 가보면 헝가리 쪽에도 계속 나옵니다. 왜? 헝가리는 바로 김해 김씨, 김해 허씨 그리고 경주 김씨 어떻습니까? 경주 김씨나 김해 김씨의 조상들이 이동한 그 흉노족이 이동하면서 세운 나라가 헝가리이기 때문에, 원래 헝가리죠. 훈이 세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름을 이제 헝가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역사 루트를 가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김해에게 가야에서 발굴되는 동복이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하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김해 김씨, 김주 김씨 가지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쌍놈 이런 거 절대로 말하지 마시죠. 그거는 역사에서 벌써 다 정립됐습니다. 같은 집안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기록처럼 어때요? 후한 광무제 때 전부 다 한반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중국에서는 자기들 문화 아니기 때문에 흉노라고 붙였죠. 오랑캐라고. 원래는 훈입니다. 밝은 훈자를 쓰는데 그 훈족의 문화가 나중에 바로 진나라 한나라 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태일의 문화라든지 하늘의 제천 문화, 이 문화는 진시황도 한나라 유방도 어떻습니까? 바로 훈족의 문화를 자기들이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들하고 다른 문화권이고 너무 강력한 집단이기 때문에 김해 김씨, 경주 김씨의 조상 흉노를 전부 다 오랑캐라고 자기들은 역사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보면요. 하지만 문화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진시황도 한나라 한고조 유방도 그 문화를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바로 훈의 문화를. 그 기록에 보시면 광무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뭐죠 보면요. 중국에서는 말 그대로 한나라가 건국되고 그리고 중간에 왕망의 신나라가 나오죠. 왕망이 누굽니까? 말은 왕망이지만 원래 김씨입니다. 김씨가 대권을 잡았는데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누가요? 광무제가 후한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때 김씨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 도망옵니다. 피난 옵니다. 어디로? 한반도로 옵니다. 그래서 한쪽 계열은 바로 가야를 만들고 하나는 나중에 때 신라 계열을 만들어 가지고 통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역사를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사에서 그 역사를 안 가르치고 오랑캐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누가요? 김씨들이 아직도 청나라, 금나라가 오랑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금나라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금나라 이름이 나중에 누르하치가 나와가지고 청으로 바꾸는데 금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신라가 통일신라가 고려로 넘어가니까 그 김씨들이 넘어가가지고 김씨들이 나라를 세운 나라이 금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오랑캐입니까?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오랑캐라고 교과서에 만들어 놓으니까 그 후손들인 김씨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오랑캐라고 역사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북방민족사를 우리나라에서 안 가르치죠. 왜? 다 오랑캐라고. 그게 전부 다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고조선 계열의 문화입니다. 특히 이 흉노 계열, 흉노는 고조선의 문화권입니다. 그 문화가 나중에 어때요? 바로 이 가야 문화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신라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 이것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던져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위대한 가야사가 지금 완전히 변질된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가야사가 이상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것이 동복입니다. 이 김해에서 나온 것을 보면요, 여러분 신라에서는 토기 국사책에 많이 보셨죠? 이게 동복입니다. 이거는 흉노인들이 전형적으로 항상 어떻습니까? 동복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문망 비문에 자기들의 선조가 흉노라고 아예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해 김씨, 경주 김씨는 같은 라인의 흉노의 계열입니다. 바로 후한 시대 때 이 한반도 쪽, 우리 만주 쪽 이동해가지고 들어온 하나의 우리 고조선의 문화권입니다. 그 문화를 이렇게 우리는 이제 후세에서 유적으로 우리는 살필 수가 있죠 보면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동북공정의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동북공정은 말 그대로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사를 건드린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도 중국은 동북공정이 이제 마무리됐고요. 그 동북공정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중화문명 선정공정, 전파공정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최근에 들었던 김치 한복 이런 것이 자기들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를 했는데 김치 한복, 추석,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은고, 씨름 이 문화가 중국의 문화예산으로 등재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세월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를 골고 누웠습니다. 왜? 역사를 배워서 뭐하냐? 역사는 중요하지 않다. 돈 많이 벌면 되지. 젊은이들은 스펙만 쌓으면 되지. 내가 꼭 한국인이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따위 의식을 어때요?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사이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대 없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기들 이제 역사책에 나오죠. 중국의 24 정사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가 중국의 방국 속국사로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식민지 나라, 중국의 적어도 제후국이라고 이번에 중국에서 정사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든 인민들은 뭐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내용, 고조선, 저 K-팝의 고향, 한류 고향, 저 대한민국이 뭐다? 고조선도 그렇고 고조선 때부터 뭐다? 중국의 식민지 국가라고 중국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나라 어느 방송이 나타나가지고 동북공정이 무엇인지를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함부로 KBS, MBC에도 방영을 못 해줍니다. 왜? 방영하자마자 중국 정부로부터 항의 들어옵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국회 정치인들도 아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외교 관련된 분들도 알지만 아무도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할 듯 오늘도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동북공정을 당해가지고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금문고 실험 그네뜨기 농악 모든 것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끝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까지 중국사로 넘어갔는데 대한민국의 역사학자 교수 국사를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지금까지 한 명도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강의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가야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 지금도 배우는 한국에서 배우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한국사 고대사가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이 맞다고 가르치는 교과서가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의 상고사입니다.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고 이만조선이 있었다. 중국은 그걸 가지고 봐라, 한국에서 중국인 2만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한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한국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 중국에서 바라보는 역사는 뭐다? 한국의 역사 고대사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다. 이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마무리되고 전 세계에 이 역사가 이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화문명 선정공정입니다. 이렇게 다 끝났고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계사 지도를 보시면 전부 다 지금 고대사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한국의 북부는 전부 다 중국의 영토로 다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자 아무도 안 났습니다. 저 지도가 잘못됐다고 기사 내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나라 국사 교수,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고대사, 한국의 고대사 영토는 중국의 영토로 전부 다 표기됐습니다. 아예 도배를 해가지고 이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지도를 보고 한국을 배웁니다.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북한 지역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뭐냐? 자기들 역사 지역으로 아예 깃대를 꽂았습니다. 깃대를 꽂아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맞먹을, 앞으로 벌어질 여기에 맞먹을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가야사라는 겁니다. 가야사. 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야 이렇게 상설 전시관을 가보면 보시면 여기 가야 연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표가 쭉 나오죠. 수루왕이 나오고 포상발굴 쭉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 가야의 멸망기까지 쭉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순수 어디 기록입니까?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기록에 원래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가야 역사 연표입니다. 연표죠.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야사는 가르쳐야 됩니다. 대가야가 있고 뭐죠 보면요, 소가야가 있고 금강가야가 김해 있었고 아라가야가 있었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본성 전시회가 열렸죠. 가야 본성 전시회가 열려가지고 가야사 복원이라는 이름하에 이 전시회를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가야 전시를 했는데 김수루왕, 허황후, 김수루왕 왕릉, 파사서탑, 여러분들 신문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문에 뭘 했느냐? 이거는 유사사기다, 이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가야사에서 적어야 된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회 때 이 김수루왕, 허황후, 파사사탑, 김수루 왕릉도 다 가짜로 몰아가지고 다 폐기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 거 지금 누가 압니까? 우리 국민들이.
관심 없잖아요. 텔레비 보면 전부 다 쇼프레나 보고 있고 말이지. 재미난 거 보고 있지. 역사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이에 동북공정 다 당했습니다. 이제는 가야사까지 파괴되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어디를 다녀왔느냐? 옆에 있는 김해 대성동 고분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대성동 고분요. 옆 밑에 있습니다. 김수로왕 앞에 있는 그 고분이 대성동 고분입니다. 그 고분이 나오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자기들이 속된 말로 우리가 우위다, 가야 문화보다 우위가 이제 시키면 일본이라는 논리를 지금까지 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뒤엎을 수 있는 유물이 대성동 고분에서 가야 박물관 위에 그쪽에서 발굴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게 나오니까 일본 학자들도 다 달려와 가지고 발굴 현장을 직접 봅니다. 왜? 역사가 뒤집어진 겁니다. 뒤집어진 거. 그런데도 오늘 간판 보니까 간판에 설명을 거꾸로 해놨어요. 거꾸로. 외계로부터 뭘 이렇게 문화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어떤 놈이 그 간판을 썼는지 국민들이 모르니까 돼요. 간판에 글자를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마치 외에서 문화를 수입해가지고 만든 것처럼 간판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중간중간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몇 년 전이면 10년 넘었죠. 보면 역사 스페셜에 직접 서울대 유전자의 최고의 근인자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성동 고분에 무덤이 발굴됐는데, 가야 무덤이, 기종 무덤이 발굴됐는데 어떤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인도 남부 타미린이 나왔습니다. 인도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기적으로.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 미토콘드리아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 남부의 타미린하고 일치한다고 이 양반들이 와서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볼까요? 우리나라에 말 안 하겠습니다. 교수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단지 경북대 교수가 뭘 했느냐? 이 김수로왕이 가짜다. 다 파봤자 다 쓸모없다. 다 가짜다. 그리고 또 어떤 양반은 뭐냐? 이거 파사사탑 가짜다. 그때 인도에서 여기까지 올 수 없다. 가야에서. 이건 다 유사사, 가짜하는, 역사하는 새끼들이 주장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서 다 폐기시켰어요. 밑에다가 신화로 바꿔버려요. 아예. 가야 건국 42년 했다. 거짓말이다. 신화로 다 바꿨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전문가들이 다 밝혀가지고 유전자 조사까지 해가지고 대성동 고분에 누가 누워있다? 인도 사람이 누워있다고 증명을 했는데도 어때요? 앞에 있는 장면처럼 그게 아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때 올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학자라는 놈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다 밝혀냈잖아요. 전문가들이 했는데도 그걸 부정하는 놈들이에요. 보면 학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인돌 말씀드릴까요? 정선 아우라지 고인돌, 그리고 어때 보면요, 제천의 고인돌, 그 밑에 누워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럽인이 누워 있습니다. 유럽인이에요. 그리고 부산의 가덕도 공항 생기는 데 있죠. 가덕도에서 거기에서 무덤 발굴했는데 누가 누워 있었습니까? 8,000년 전에 독일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사사탑이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게 가짜 역사라고, 이게 요번에 가야사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김병모 선생님이 뭐까지 밝혔느냐? 아예 이 허왕호께서 김수로왕의 부인 허왕호가 어떻게 가지고 우리 가야까지 왔는지를 끝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했는데 보시면 인도에서 쭉 가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천성까지 오는 거. 그리고 이 보주에서 어떻습니까? 허왕이 탄생하고 나중에 역사의 변란을 맞으면서 어떻습니까? 가야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 양반이 다 추적했는데, 말 가지고 추적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자, 어디에 여러분들? 여기에 갔습니다. 자, 사천성의 보주까지 가보면 허씨 집성촌입니다. 허씨 집성촌인데 거기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보주태우 허씨능이라 해가지고 허씨 어떻습니까? 기록이 다 나오죠. 보면요, 쭉 기록이 다 나옵니다. 보주태우, 보주라는 거 이름도 여기에 벌써 중국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건너와가지고 여기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가야로 오는 과정이죠. 보면요, 후왕옥이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가야로 오는 과정인데, 이런 기록까지 가서 다 조사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 보시면 기록 쭉 나오죠. 보면 보주태우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그대로 사천성에 있더라. 보면 보주는 안악현이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사천성. 여러분들 앞으로 코로나 풀리면 허씨들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후왕옥에 바로 그 실체, 그 역사 유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남아 있고 보면요, 자 위치로는 이쪽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석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쭉 나오죠. 보면 신정기라는 기록, 자 거기에 후손들의 기록을, 신정기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동안 초에 후왕옥이라는 소녀가 있어 용모가 수리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이런 기록까지 다 남았습니다. 다. 자 앞에 그런 게 이 보시면 어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잘 이제 보셔야 될 게, 이런 기록까지 다 일치되면서 지금 대성동 고문군이 발굴됐는데 이것이 이번에 다 가짜로 몰려있다는 겁니다. 가짜로. 지금 흥하고는 여기 누워 계시잖아요. 가짜로 이번에 가짜가 다 되었습니다. 가짜가. 자 우리나라 가야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가짜로 몰았습니다. 인도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신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도의 고인돌입니다. 인도는 고인돌이 없을 줄 알죠? 자 인도의 고인돌 몇 카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고인돌입니다. 뭐 북방식 고인돌, 남방식 고인돌 하죠? 다 개소리입니다. 그는 방식이, 만드는 방식만 틀리지 북방식 고인돌이 뭐 고조선의 뭐 고인돌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인도가 북방에 있는 나라입니까? 인도에는 왜 북방식 고인돌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역사를 모르니까 장난 엄청나게 쳤습니다. 조선 총독부 시대를 거치면서. 여기 보시면 북방식 고인돌 꽉 찼잖아요. 근데 인도가 북방입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북방식 고인돌만 나오는 것이 고조선이고 없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조선은 북한만이 고조선이고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 말씀처럼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뭐냐, 북한만이 당군의 자손이고 남한은 당군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 2020년 국사교과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타밀나두에 가보시면 고인돌이, 이런 고인돌이 많습니다. 꽉 찼습니다. 다 찾고요. 왜 우리 문화권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권하고 비슷한 고인돌이 이렇게 인도에도 많을까? 여기는 가보면 뭐까지? 자 여기 와시면 돼. 은어까지 어떻습니까? 은어가 또 같습니다. 보시면 돼요. 배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 쌀이 되죠. 인도에서는 살이라 부릅니다. 이쪽 지방에서는 살, 그죠? 물을 보면 밥이라는데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밥, 풀을 풀. 메뚜기는 메뚜기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메뚜기는 인도말로 메뚜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자 문화의 교류라는 거죠. 과거 시대 때 그런 동서양의 문화의 교류가 있었는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역사를 배우면서 반도사관, 한국인들의 역사관은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역사의 틀을 묶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1920년부터 100년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때요, 우리나라 역사는 한반도를 안 벗어났다고 이렇게 알고, 벗어났다면 어떻습니까? 그는 유사사기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게 다 유사사기입니까? 현장의 목소리인데, 그죠? 다 나오죠? 자 이분들은 고인돌을 자기들 조상의 무덤이래 가지고 휴식지로 사용하고 있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고인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보면 대부분 방치하고 모르는 사이에 뚜껑 떼다가 집안에 정원에 돌로 꾸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고인돌의 40% 50% 있다죠. 나머지 한 20, 30% 더 많았습니다. 다 어디 가 있느냐? 여러분들 정원에 가보시면 돌 좋은 거 있죠. 대부분 고인돌 뚜껑입니다. 그 다 집에 다 갖다 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고로 이제 보시고요. 무덤은 다행히 무덤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동 안 하고, 무덤은 밑에 있고, 그 무덤을 상징하는 고인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집집마다 돈 많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원 잘 꾸미는 분들 전부 다 정원의 마당에 우리들 조상묘 뚜껑이 다 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이번에 이 파사사탑이 엄청나게 공격당했습니다. 이 유사사기라고. 그래서 허시 종친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 항의하고요. 아마 찾아오고 앞으로 영원히 이제 아마 가야 사는 사람들한테 이 파사사탑은 안 빌려줄 겁니다. 왜? 이번에 유사사고로 낙인 찍었습니다. 가짜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은 한반도에서 안 나는, 이렇게 생성되지 않는 돌입니다. 다 증명되었는데도 어때요? 증명되었는데도 우리나라 가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대신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혹시 옆에 가야사 전문가들 만나면 그렇게 합니다. 아, 우리는 그리 주장 안 했어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도 가야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분류가 2개 내지 3개가 나눠져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걸 인정하는 가야사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부정하는 가야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야사 현실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할 때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가야사 이런 내용은 싹 다 지워버리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낙랑군 멸망했다, 대방군 멸망했다, 가라국 임나사연에 백제 상실했다, 가락국 백제로부터 기문지역의 반환 요구를 받았다, 가락국 신라에 통합되다, 아라국 임나일본부의 주도세.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가야사 나오는 내용입니까? 우리나라 가야사 있습니까? 가야사에 가락국기에 저런 이거 있습니까?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중요한 거는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에? 임나일본부 4세기부터 6세기 경상도 전라도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임나일본부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지명이 일본 서기 지명이고 우리나라 가야사에 안 나오는 지명입니다. 요걸 마치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에 있었던 것처럼 표기해가지고 어때요? 요번에 가야 전시를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 죄를 아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시는 가야 칠국, 비사벌, 랑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여러분들 이거 우리나라 가야사에 나오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가야사에 없는 나라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나라냐? 일본 서기 임나일본부에 관련된 나라입니다. 지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라고 우리나라 가야하는 분들이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내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코 안 풀고 임나일본부를 그대로 경상도 전라도로 만들어주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가야사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아, 우리는 임나일본부 안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임나일본부 일본 서기가 허구라는 건데 뻔히 그 내용이 우리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대마도 큐슈에서 있던 일을 가공해 쓴 일인데 왜 경상도 전라도에 이름을 붙입니까? 그게 역적질입니다. 근데 그 자기들은 그런 말 안 하죠. 아, 우리는 임나일본부 인정 안 한다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왜 임나일본부를 인정케 만드는 지명을 우리나라 가야사야 지역에 다 갖다 붙여놨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역사는 가야사는 되고요. 요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할 때 빨간 거 보시고 특히 보시죠. 임나일본부를 성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김문과 대사입니다. 상달 한번 나오죠 보면요. 이거는 일본에서 가르치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일본부를 가르치는 역사책에 그하고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가야 전시한 거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 칠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라고 열심히 주장하는 시장님이 계시고 시의원들이 계셔가지고 이걸 유네스코에 등재할 거라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가야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붙여가지고 유네스코에 가야라고 등재를 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했고 국정원 감사까지 요청해가지고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 감사까지 받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것을 부산 전시회 때 두 번째 전시회 때는 빨간 걸 다 빼고 부산 시립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모르죠. 부산에 있는 분들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걸 모릅니다. 하지만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 여기도 가락, 다라 이거요. 요거 일본 서기 지명입니다. 가야는 가라다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못하면 큰일이 발생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가야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직접 국립중앙관장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국정감사에 나가지고 하는 말이 가야전 임나일본부 관계없어. 각 학계와 객관적 해석이라고. 학계와 객관적 해석이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가 임나일본부 지명입니까? 이 양반은 임나일본부가 뭔지도 모르고 나가지고 저렇게 답변한 겁니다. 밑에서 써준 거 와서 읽은 겁니다. 써준 거. 우리 이렇게 질문하려니까 답변해라.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여성 국회의원이 요걸 잡아냈습니다. 왜 가야사에 임나일본부를 들이대느냐? 일본 서기를 왜 인용하느냐?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게 이 국정감사는 요겁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 조금 더 파고들면 어때요? 지금 가야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쉽게 끝났습니다. 자, 일본 서기 아시죠?
일본 서기는 아시다시피 백제가 망하고 백제의 왕족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자기들 중심의 역사, 일본이 이제 백제를 넘어서는 이제 역사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쓴 책이 일본 서기죠. 일본 서기입니다. 이렇게 일본 서기 고사기가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뭐냐, 신공항우, 임나일본으로 성립시키는 신공항우라는 내용을 여기다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신공항우는 일본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신화입니다. 원래 없습니다. 원래 신공항우의 롤모델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쭉 나오죠. 야마토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약 200년간을 전라도 경상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가지고 200년간 이 가야를 지배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임나일본부의 일본서기입니다. 일본서기. 근데 원래는 어때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 소설의 이 중무대는 뭐냐? 큐슈하고 대마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큐슈 대마도를 언급 안 합니다.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이 어디에 경상도 전라도라고 지금까지 그냥 투철하게 그냥 열심히 지금도 논문을 써내고 있습니다. 신공항우 이전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이 바로 신공항우의 롤모델이 히미코입니다. 히미코가 누굽니까? 김수로왕의 딸입니다. 묘경공주입니다. 누가 그렇게 인정하느냐? 일본의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 미스테리한 인물, 실제 히미코는 역사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이면서 일본 초기에 때요 그 세력, 쉽게 말하면 하나의 통일체를 만든 여왕이 히미코입니다. 그래서 위지 외인전에도 때요 이 히미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에서는 이 히미코를 강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히미코라는 인물 대신에 만들어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신공항우라는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쭉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쭉 만들어내는데 그 이유,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요 기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기록에 밑에 있는 제가 기록을 아주 중요한 걸 기록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신공항우, 일본 서기의 이 내용이 원래 중국 측 기록에 진기거주라는 여기 보면 돼. 이쪽 중국 책 이 기록에 보면 이 기록의 주인공은 히미코라는 여왕이었는데 일본 서기를 쓰면서 히미코 대신에 누굴 잡아놨습니까? 신공항우를 잡아놓은 것을 이게 요걸 보면 딱 요거 가지고 장난쳤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김수로왕의 딸인 히미코를 어떻습니까? 제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주인공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신공항우라는 주인공을 만들어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주 무대가 뭐냐? 쓰는 일본 서기의 구성은 뭐냐면 인물은 백제 왕들. 왜? 백제가 망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백제 왕을 등장인물로 씁니다. 그러면서 뭐냐? 가야사를 가지고 역사의 틀을 만들고요. 지명은 구주 대마도입니다. 여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창 가야가 어떻습니까? 각축전을 벌이죠. 왜 열도로 건너가지고 이 모티브를 가지고 신공항우라는 주인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연대기가 자기들이 낮으니까 약 120년을 높여가지고 역사를 기술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일본 서기는 너무 연대기를 120년 높였기 때문에 한국하고 비교할 때는 120년을 낮춰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꼴값 드는 논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가야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120년이 앞선 역사, 그럼 가짜인데도 어때요? 가짜라는 건 뻔히 알면서 120년을 맞춰보면 딱 맞아진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이에요. 얼마나 참 깊은 포용심과 아량을 가지고 가야사를 연구를 합니까? 일본 서기 내용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뭐냐면 그때 내용은 그때 히미코라는 여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때 가야를 가야 문화는 여러분 아시죠? 철기의 최우수 국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어느면서 뛰어난 철기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가야였어요. 그 가야계가 일본 열도로 외의 열도로 진출해 가지고 히미코라는 그 여인이 통일 국가를 만들었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뭐냐면 이 김수로왕의 딸 묘경공주가 결국은 뭐냐? 일본 열도로 와서 이 묘경공주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히미코고 보면 동상까지 다 만들어 놨죠. 이 묘경공주가 올 때 타고 온 것이 거북입니다. 거북. 여러분들 김수로왕릉 가보면 뭐가 등장하죠? 두 가지. 가야사에 등장하는 동물 뭡니까? 거북이하고 또 뭐죠? 물고기죠. 두 가지입니다. 물고기하고 거북이, 쌍어문하고 어때요? 거북이 말 그대로 김수로왕 가야하고 연결되는 상징물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때요? 자기들도 일본에 그대로 해놨습니다. 거북이를 타고 왔다고 묘경공주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일본 학자들의 주장은
이 묘경공주가 올 때 가야에 철기 기술을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그쪽 큐슈 지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내줘 보면요. 그래서 김해에 구지봉이 있는 것처럼 구지봉, 구지가, 거북배 이게 있는 것이 일본에 가면 그대로 돼요. 일본은 이걸 가지고 똑같이 자기들 역사를 또 써놨습니다. 이게 가야사를 가지고. 근데 등장인물은 어때요? 자기들이 백제인들이기 때문에 백제왕을 등장시켜가지고 이게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 보면 너무너무 재밌게 써놨어요. 인물은 백제인물이고 앞에 배경은 가야사고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꼭 이렇게 오늘 아셔야 될 거, 김해 김씨 계신 분들 아셔야 될 분들, 묘경공주의 인물이 누구다? 히미코라는 인물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김해 김씨 종친의 강의를 할 때도 이런 강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수랑과 후왕후의 7아들은 어디 갔습니까? 7아들 다 어디 갔다고 나와있죠? 쌍계사 가보면 그 아짜방에 가보면 여기 와서 김수랑 아들 7명이 여기서 뭐다 덕도를 해가지고 갔다죠. 덕도했다 갔다 하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 근데 문제는 뭐냐? 김수랑의 7아들도 일본 역사에 보면 외열도로 다 건너왔다는 쪽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그런 기록이 우리 기록이 아니라 일본 기록에 있고, 이거는 일본 학자들이 이제 보면 나오는 거 있죠. 보면요, 결국은 묘경공주고 한반도의 가야계가 와서 일본 초기 문화를, 이 가야계가 들어오기 전에 일본의 문화는 그럼 누가 넘어가서 그 열할 문화를 열었느냐? 그는 나중에 보시면 고고학 유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대성동 고분에 가보니까 청동기 문화를 외계에서 수입해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표지판을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외계에 외열도에 청동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일본에서도 자기들의 문화, 야요이 문화, 미생 문화의 실체를 안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놓습니다. 오늘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타치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김수랑의 7아들도 어떻습니까? 7아들도 결국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초기 역사를 열었다는 거, 이거는 일본 학계에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참고를 해보시라고 기록을 넣었고요. 자, 여기 나오죠. 기념 행사까지 일본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념 행사가 아니라 7왕자가 뭐다 쌍계사까지 와가 하늘로 갔다 덕도했다 요리 끝나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아니라 규슈로 넘어가가지고 어때요? 규슈 쪽에 문화를 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역사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가야사를 모르죠 보면요. 그래서 히미코는 결국은 뭐냐면 야마타국, 뭐 사마국이라든지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역사를 열었던 인물로서 역사에 평가를 당하는데, 이 인물은 결국 뭐냐? 김수로왕, 이 가야하고 연결된 인물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역사가 남아있고, 그 지역이 큐슈인데 일본에서는 두 가지 싸웁니다. 왜 김수로왕하고 왜 히미코라는 인물 대신에 왜 신궁항우를 드러냈느냐? 요거 때문입니다. 요쪽에서 일본 역사가 출발했느냐, 여기서 출발했느냐를 가지고 도쿄대학하고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교토대학하고 싸웁니다. 요쪽이냐 요쪽이냐, 쉽게 말하면 히미코냐 신궁항우냐, 요거 가지고 자존심을 세웁니다. 왜? 나중에 천황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황가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규슈에서 역사가 출발했다면 야마토 정권의 통일 이전에 별도의 국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일본 천황가의 대단히 자존심을 때리는 내용이죠. 그리고 긴기설 뭡니까? 여러분들, 야마토 정권, 여기서 일본 역사 신궁항하고 출발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마토 정권이 통일했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야마토 조정이 중국 왕조에 조공하면서 신하의 나라로 출발했다는 사실이, 이거는 너무나 체면을 구기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히미코라는 사람보다는, 여왕보다는 누구를 내세워야 되죠? 신궁항우를 내세워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지배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집회에도 히미코를 빼고 누구를 잡아놨습니까? 역사에 실제했던 인물을 빼고 가공인물인 신궁항우를 잡아넣어가지고 집회를 만드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렇게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나일본부는 원래 어때요? 임나일본부 잘 아셔야 될 게, 배경은 대마도하고 큐슈인데 정한론이 돌면서 이 대마도 큐슈를 버리고 일본 사람들이 다 어디로 보느냐? 이 임나일본부를 경상도 전라도로 갖다 놓습니다. 지명을. 왜? 그래야만 이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을 만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정한론을 배경으로 한반도 남쪽으로 어때요? 역사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일본 서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기록은, 우리나라의 일본 서기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아닙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어디로?
대마도와 큐슈의 분국을 만든 그 기록을 중심으로 쓴 건데 결국은 정한론이 돌면서 뭐다? 이 무대가 경상도 전라도로 옮겨집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로 만들어지고요, 논리가. 그래서 명치유신 때 아예 불이 붙어버리죠. 그래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 논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사를 못 잡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야사 박사 교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서기를 못 벗어나느냐,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벌써 1893년 보시면 어때요? 메이지 연간 쭉 해가 여기서부터 계속 임나가야 임나가야라면서 뭘 맞추느냐 하면 바로 한국의 가야가 임나라는 주장을 계속 글을 써댑니다. 논문을 써댑니다. 언제까지? 약 근 100년 동안을 연구집을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아셔야 될 게 1907년에 가야가 임나로 바뀝니다. 이 이전에 일본의 역사책에서는 가야는 김수로 왕이 가야를 건국했다고 틀림없이 표기해놨습니다. 그런데 정한론이 돌면서 가야는 빠지고 임나로 대체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십니까?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 모르죠? 이거는 일본 사이트 들어가서 추적하셔야만 발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임나가 이때부터 가야는 제거되고 임나가 이때부터 이제 우리 역사에 표기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조선 사람들에게 1920년부터 교육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가야가 임나라고 가르치라는 교육 지침이 여러분들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 동안에 조선 총독부가 가르친 걸 지금까지 배우고 있다는 거, 오늘 그 자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나가 가야라는 주장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나가미치오 아시죠? 이 양반이 들어서면서 임나는 가야다. 지금 한국의 가야는 뭐다? 임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가 임나라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한국 가야사는 가야가 임나라고 100%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쭉 나오죠. 나오면서 뒤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소다 스키치도 원래 이 내용을 부정했다가 바로 어때요? 사무라이들의 공격을 받고 다시 임나 일본부를 인정해 주면서 삼국 사기를 보지 마라.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때요, 보지 마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야사 고구려 백제 신라 연구하는 사람들은 100% 뭐다? 삼국 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주장합니다. 삼국 사기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 기록은 믿을 수 없다. 왜? 그때는 나라 이름이 있었고 나라 형태는 개판이었다. 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논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논문에 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때 일본이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식민지 삼았다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만. 그걸 누가 만들어내느냐? 소다 스키치가 일본 그때요, 낭인들의 교육을 받고 나서 뭐라느냐? 삼국 사기입니다. 한국 고대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작이다. 절대로 보지도 말고 참고하지도 마라. 이래가지고 일본 이 양반은 일본 천황의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훈장까지 받습니다. 원래는 뭐다? 이 역사를 일본 서기를 부정한 인물이 소다 스키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본 서기를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삼국 사기를 불신론으로 몰고 갔죠. 절대로 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 삼국 사기 되도록이면 안 봅니다. 어떤 책을 봅니까? 일본 서기를 보고 가야를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대로 있었대요. 임나 무대를 이제 한반도 가야, 남부 가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일본이 뭘 주장하느냐? 한반도 가야가 임나라는 주장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구려 강개토양 비문에 임나가라가 있지 않느냐? 신라의 정경대사 탑비에 삼국사기의 강수열전에 칠지도의 일본 서기에 요거 우리나라 가야사 하는 분들 틀림없이 만나면 요거 주장합니다. 요게 가야가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 가야가 임나라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아까 봤죠? 1907년에 정한론이 돌면서 비로소 가야가 임나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가야입니다. 김수로 왕이 건국했다고 다 인정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다 바뀌어요.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요 자료를 들이대면서 임나가라가 바로 가야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까요? 자, 그러면서 일본은 계속 가야를 임나로 만드는 작업을 1978년까지 만들어내가지고 그 100년간 가야는 임나라는 뼈대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 거의 다 100% 이분들의 연구 성과 논문을 인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석박사 논문을 계속 쓰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야사는 절대로 현사학계에서는 일본 서기의 틀을 못 벗어나게끔 모든 도제사학이라죠. 스승님이 임나는 가야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도제가 어떠면 밑에 제자가 아닙니다. 교수님, 가야는 가야지 임나가 아닙니다.
요리했다가는 어때요?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도제 사학이기 때문에 그날로 매장되고 끝납니다. 절대로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것이 우리나라 학문 사학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토대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1949년 스에마스가 최종적인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뭐냐?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을 전부 다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지명을 전부 다 경상도 전라도에다 갖다 붙입니다. 언제? 그 작품을 1949년에 만들어내죠. 우리나라 지금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 제가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여기가 무엇인 줄 내가 처음 발굴했다. 그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정확하게 봐보시면 그 정보는 원래 누가 만든 거다? 원래 스에마스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처음 발굴한 것처럼 장난을 쳐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내가 여기에 이 나라를 처음 발굴했다고. 이게 여기가 거기라 비정하고 깨꼴입니다. 원래 스에마스의 이 지도를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합천요, 합천도 다 넘어갔죠. 보면요, 경상도 대구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일본 서기의 지명으로 다 표기됐습니다. 창녕까지 강행한데 창녕은 비자발이죠. 여러분들, 비자발은 과연 창녕이 비자발입니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기록을 들어보는데 이 비자발하고 다른 기록이 나오는데 이 비자발은 우리나라에 가야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는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비사벌 한자는 틀린데 말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창녕이 지금 일본 서기에 비자발이 되어 있고 하마는 알라가 되어 있죠. 하마는 여러분 잘 아시기 아라입니다. 알아가야지 알라 아닙니다. 알라는 어디예요?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 지명입니다. 그런데 왜 안나라고 붙입니까? 하만에서. 그 왜 놈의 자식들입니까? 그 새끼들은. 여기 보시면 강진은 친미다래. 강진은 어때요? 오랑캐라고, 남쪽 오랑캐 친미다래라고 강진의 언론들이 벌써 가보니까 우리는 친미다래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 신문에. 아따, 그래, 외놈들 참 자기들이 외놈들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구나. 그래서 강진은 가서 강해가 엎어나왔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강진에 자기들이 친미다래라고 이제 언론기사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이거 친미다래라고 주장한 양반이 누구냐? 스에마스입니다. 그 다음 누가 주장했죠? 이병도 씨가 주장한 겁니다. 비자발 누가 끌고 왔습니까? 이병도 씨가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김해는 어때요? 남 가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김해는 금강 가야지 절대로 남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해가 어때요? 정신 뚫다가는 김해가 요걸로 표기되는 순간에 이제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들, 일본 서기의 나라로 바뀝니다. 이제 요걸. 하지만 김해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김수로왕 왕릉이 있고 후왕 왕릉이 있고 그 역사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히 요걸 주장을 못합니다. 그 중심지가 아니라서면 벌써 김해는 요 지명으로 요번에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기는 아주 강력한 김수로왕이 누워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고령이 가라고 대구가 탁순이고 다 잡아놨죠. 이렇게 다 잡아놨습니다. 이게 그때 그 양반의 지도집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스에마스의 지도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걸 따라서 모든 논문이 발표됩니다. 지금 가야 논문이. 그리고 이 양반의 특징은 뭐냐? 젊었을 때 스에마스인데 전라도까지를 완전히 이제 엎어버리죠. 이 경상도 가야뿐만 아니라 전라도도 다 가야다 하면서 어때요? 모든 일본 서기 지명을 갖다 붙인 인물이 스에마스입니다. 이 양반 주장대로 우리나라 가야사는 지금도 논문이 발표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인데 비정이죠. 내가 여기서 점을 찍어버린 겁니다. 여기가 거기인 것 같다. 일본 서기에. 이렇게 논문이 쓰여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사람은 거기에 덧붙이고 그 다음 사람은 거기에 덧붙이고 계속 이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서다 소키치도 나서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비정을 해가지고 지명을 경상도다가 전라도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자, 이런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 가야사학계 주장은 뭐냐? 일본의 고다 왕조인 야마토 왜가 한반도에 진출했다.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까지는 진출했다면 요거도 먹으니까 어디까지요? 지금 최고의 마지노선이 영산강을 건듭니다. 나주까지 진출한 것 같다. 증거가 뭐냐? 전방후엄이다. 왜? 전방후엄은 대부분 일본에 있기 때문에 뭐다? 일본 사람들이 나주까지 진출해가지고 만든 거다. 이렇게 논리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임나일본부는 없었으나 뭐다? 지명은 전라도 경상도 고대 가야 지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서기 지명을 우리나라 가야에 전부 다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원칙 말씀드리죠. 절대로 삼국사기 기록 인정 안 한다. 모든 기록은 일본 서기를 전제로 해가지고
가야는 임나라는 절대 공식으로 우리나라 가야사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가야사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돼요. 한국사학계가 가야가 임나라는 근거를 여기 민족 대백과 사전에 쓰는데 아까 일본이 가르치는 논리하고 똑같죠. 일본에서 이렇게 임나는 가라가 똑같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때요? 이렇기 때문에 가야가 바로 임나 일본부의 임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의 한국 대백과 사전입니다. 조선 총독부 가르침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자료를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외왕 찬의 일본의 외왕 왕이죠. 찬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중국에 누구예요? 중국한테 뭐라느냐? 여기 보시면 손나라 때 뭐입니까? 여기 보시면 자기 이름을 사지절도독 굳이 넣어줘보면 왜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육국, 제군사, 안동 대장군, 외국왕이라고 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고 사지를 보내죠. 사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다음 왕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외왕 제때 어떻습니까? 임명을 비로소 받습니다. 임명을 받는데 자 여기에 초기에 어떻습니까? 외왕 찬이 중국에 요구할 때는 뭐냐? 외하고 백제, 신라, 임나 이런 모든 6개의 국가를 통치한 왕이 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달라는데 자 송나라 딸 원제라는 왕이 뭡니까? 이제 임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바꿉니다. 자 사지절도독 외 신라 임나 가라 진안 모한 해가지고 육국의 제군사 안동장군 내국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호칭이 붙여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백제 임나를 붙여달라니까 이때 송나라든지 송은 어떻습니까? 백제하고 대단히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백제가 들어가는 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백제를 빼고 뭘 넣어줬습니까? 가라를 넣어줬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 연구하는 사람들처럼 가야가 임나라면 절대로 임나고 가라는 같은 나라로 표기되어야 되겠죠. 하나로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임나와 가라가 다른 나라로서 육국의 이름에 들어갑니다. 이런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절대로 인용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 왜? 불리한 자료는 절대 인용 안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임나는 가야가 아니는 거 가라가 아니라고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때요? 절대로 인용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 서기가 만들어지면서 가야는 임나다 그러면서 그런 기록을 자 여기에 쭉 나오죠. 249년인데 120년 높이 잡았대죠. 그래서 여기다가 120을 대줘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책이 됩니다. 우리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역사가 어딨나 보면 어떻게 120년을 낮춰가지고 보나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씨가 좋았으면 그러면서 보시면 돼요. 역사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면서 비자발 뭐 이런 난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을 가라를 전부 다 자기들이 와서 팽정을 했다. 고구려 왕이 나중에 때 여기 보시면 백제왕이 근초고왕입니다. 여러분들 근초고왕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쳐들어가지고 고국 원왕입니까? 사망케 한 백제의 아주 강력한 왕인데 일본 서기의 백제왕은 어떻게 나오냐? 그 신공왕 아주머니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뭡니까? 이 나옵니다.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갈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반석에 앉아 맹세하는 것은 오래도록 썩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후로는 천년만년 영을토록 늘 백제를 서번이라 칭하면서 봄가을로 신공 아주머니한테 조공을 하겠나이다. 근초왕을 요리 만들어놨습니다. 고구려를 엎은 왕을 일본에는 왕 지금 국가도 형성 안 되는 어때 부족 국가 야마토에 어떻습니까? 신공왕 특히 가공의 아주머니한테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백제의 가장 강력한 왕이 조공을 하겠다고 맹세했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내용은 안 믿겠다. 우리나라 학계 볼까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해사 요 내용은 안 믿는데 여기에 쓰여있는 나라는 경상도 전라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가해사 하는 분들이 그런 깨는 쇼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잘 아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야의 건국은 서기 42년이라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틀림없이 명확하게 기록해놨는데 임나는 서기전 33년에 이미 임나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출생 연도가 틀리죠. 자 가야는 언제 망합니까? 여기 보시면 금강가야는 532년 대가야는 562년에 망했다고 기록 나오는데 일본 서기에서는 서기 646년까지 임나가 등장합니다. 다른 나라죠. 가야하고 임나는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건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뭐다? 죽어도 임나는 가라라고 지금도 주장하면서 가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기 600년에 임나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가야가 망했으면 임나도 다 망했어야 되잖아요. 망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600년이 됐는데도.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명이 맞다고? 이런 개소리를 왜 합니까? 틀리잖아요. 다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틀린데 지명은 맞다고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지명이라고. 이런 내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면 이게 역사입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 그것도 못 믿겠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가야 이름입니다. 이 밑에는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가야라고 주장하는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눈 크게 뜨고 아래 위 보시가지고 지명 한 개라도 같은 거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못 써도 뭘 하더라도 적어도 2개, 3개는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이름이. 그죠? 한자도 같고 이름도 같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야하고 일본 서기의 가야 지명은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야를 임나라고 일본 서기라고 주장합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야사입니까? 일본 서기사지.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는 요것을 안 쓰고 요걸 가지고 우리나라 가야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에 남아있는 가야의 지명입니다. 차라리 정신이 똑바른 학자라면 어때요? 그 임나가라의 지명을 대마도라든지 큐슈에 가서 뒤질 겁니다. 고운 문서를 뒤지면.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가야의 지명이 일본 열도에 1이 남아있는데 여기 아니라 어디 있다? 자기들이 들어와서 신라, 전라도, 경상도를 지배했다. 그 지명이 경상도, 전라도라고.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사람들,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까? 가야 지명이 일본에 요리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배웠던 원래 순수한 가야는 요거죠. 우리나라 역사에 가야고 보면요. 그런데 이제 전라도에서 가야 유물이 계속 발굴되니까 일본 서기 지명을 갖다 대죠. 왜? 아까 스에마스가 뭡니까? 스에마스가 가야는 경상도, 전라도라고 미리 다 점을 찍어놨죠. 이름까지 다 찍어놨기 때문에, 야, 남원에서 여기 나오니까 어때요? 야, 땡이 돼가 어떻습니까? 요쪽 지역에 전부 다 지금 어때요? 일본 서기 지명을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 스에마스의 조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원래 가야의 역사고, 여러분들 뒤에 보시는 가야 후기 연맹체 아시죠?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가야사를 모를 때는 이것이 그냥인 줄,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어때요? 야, 이 새끼들이 우리 국민을 가지고 놀았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이 가야 후기 연맹체 국가 중에 몇 개만 빼고 여기 네모 나오는 나라 있죠? 이거 네모의 국가. 요거는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가야국 아닙니다. 일본 서기의 임나의 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가야 후기사라고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를. 자, 이게 우리나라 가야사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야 임나에 대해서 가야라는 게 그리고 이거 보시면 너무 배꼽 잡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임나가 어디냐를 설명해 놓은 거 여기죠. 보면요, 임나를 이야기하는데 임나는 축자국을 떠나서 이천리 북으로부터 바다에 막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다. 계림이 신라죠. 자, 임나의 위치를 이렇게 숭신천왕기에 그대로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삼국지에도 위지외인전에 보면 그 임나의 위치를 쭉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천리 개념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북구주에서 일기구까지 천리 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임나가 어디에 있다는 것까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게끔 삼국지 위지외인전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래 볼까요? 바로 축자국 얘기입니다. 축자국에서 천리, 거기서 어떻습니까? 천리를 가는데, 자, 축자국에서 천리, 이천리 쭉 천리 나오면서 돼요. 위로는 바다가 막혀 있고 신라의 남쪽이다 하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어디죠? 위는 바다가 막혀 있고 바다가 위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가고, 그리고 신라의 남쪽이라면 돼요. 서남쪽이라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대마도죠. 요렇게 딱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책 연구하는데 인간들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혹자는 임나가 대마도에 있다는 기발한 착상을 주장한 일이 있다. 문정창 박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신문화원 모 김씨입니다. 이 양반 이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위지나 일본 서기 찬자들의 지리적 이수에 대한 지식은 정확하지 않았고 하면서 임나가 대마도에 있었다면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서남쪽이 아니라 동남쪽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내용, 앞에 이 내용을 반박을 합니다. 뭐냐, 이게 여기가 계림이면 뭐냐, 줄을 쫙 끄보면 뭐냐 하면 서남쪽이다. 아, 동남쪽이지 서남쪽이 아니라는데, 이런 웃기는 논문입니다. 이 양반이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어떤 내용을 뺐죠? 이 양반이 어떤 내용을 빼고 공개했습니까? 북쪽이 바다가 막혔다는 기록 뺐죠. 그죠?
자기들 불리한 내용은 말 안 하잖아요. 북쪽이 바다로 막혔다면 100% 어디입니까? 대마도죠. 그 내용은 절대로 인용 안 하고 방향이 계림의 서남쪽이 아니라 동남쪽이기 때문에 대마도가 임나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웃기는 놈입니다, 이거. 누군지는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 보시면 태백일사라든지 고구려 본기에 보면 임나는 대마도라고 아예 쭉 이야기 나옵니다. 문정책 박사도 보면 대마도가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진출했던 나라다. 이렇게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남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부산대 이병성 교수 그리고 고려대 최재석 교수가 전부 다 나서가 어때요? 이 대마도 임나는 뭐다? 대마도와 큐슈 지역이다. 특히 대마도를 계속 논문을 쓰댔죠.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하는 분들이 이분들 논문 절대로 인용 안 합니다. 오직 어디? 일본 서기를 가지고 논문 쓴 걸 계속 인용하죠. 북한 학자들까지 나서 가지고 뭐다? 임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로 대마도나 큐슈 쪽에 있는 분국이었다. 이렇게 논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여러분들 논문 인용 안 합니다. 오직 어때요? 아까 세이마스 이런 양반들 논문 쓴 거 계속 대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도 논문을 써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에 어떻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세계가 이 대마도가 돼요. 대마도가 작은 섬이지만 어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영토를 나뉘어 가지고 서로 패권 싸움을 했습니다. 자, 지명도 다 그대로 나옵니다. 자, 나오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재미난 건 뭐냐? 전부 다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은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경상도 전라도가 임나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 학자라든지 우리나라 몇몇 소수 진짜 신뢰 있는 학자들은 전부 다 대마도나 규슈 쪽 이런 쪽이 임나의 지국이라고 다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럽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이러죠. 임나 일본부는 일본 학자, 추종학자 일본에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지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김해박물관에서 가야 학술 발표회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건우 교수가 뭐랬느냐? 절대로 임나 일본부는 없어지지 않고 일본은 절대로 임나 일본부를 폐기시키지도 않고 교과서에 제거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임나 일본부가 없어졌다는 거 다 거짓말이고 이분은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가야서 연구 때 임나 일본부 일본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이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가야가 임나가 됐는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1920년 조선 총독부의 국정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100년 전부터 이제 이 교과서를 배우면서 조선사 한국사를 배우는데 여기에 보면 어때요? 1920년부터 뭘 가르쳤느냐? 당군을 제거하게끔 나옵니다. 당군에 관련된 모든 사서는 1910년 조선 간보를 발표하면서 다 압수수색을 합니다. 없애고 당군을 제거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당군을 인정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1920년도부터 어린이들은 당군을 안 배웁니다. 우리나라 조선 아이들은 당군이 없었고 이만 조선이 나왔고 보면요. 그리고 고조선은 북쪽만이 고조선이었고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라고 아까 2020년 우리나라 금정교과서 내용이 똑같은 것이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 교육 지침에 나옵니다. 북한만이 고조선이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위만부터 출발했다고 가르쳐라. 요게 1920년 일본 국정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인들 교육시킨 거.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한사군이 있었다고 평양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가르쳐라. 요것도 일본의 국정교과서 교육지침입니다. 자, 요거 맞을까요? 그리고 뭐냐, 한사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위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가르쳐라. 요거 중국의 이번에 동북공정 지도로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대로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한나라 식민지가 됐다고 이렇게 동북공정 지도가 그려졌고 위나라 식민지가 됐다고 그려졌고 진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동북공정 중국 정부에서 그대로 공식 지도집을 발표했습니다. 1920년 조선 총독부 교육지침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갔고요. 그래, 임나가 가라고, 임나는 가야라고 가르쳐라. 교육지침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서 큐슈와 대마도의 무대를 한반도 어디요? 바로 경상도 전라도로 비정해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다 이렇게 다 만들어진 각본입니다. 보면 조선 총독부에 만들어진 각본에 의해 가지고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떼요. 우리나라 하동 모든 지역에 떼요. 이쪽 지역에 보시면 전부 다 떼요. 일본 서기 지명으로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가 전부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떼요. 여기 보면 수인천왕기라든지 보면 떼요. 이거는 임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면 동네 장난치는 거고 그런 기록이 어땠습니까? 비단 100필을 가지고 신라하고 어떻습니까? 가야하고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전쟁했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비단 100필을 뺏기 위해서 전쟁하는 나라 봤습니까?
이 동네 수준의 전쟁이죠. 그런 기록이 있는데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진짜 백제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제 말이 의심되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일본 서기 원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석본을. 그럼 배꼽 잤습니다. 얼마만큼 장난쳐놨는지. 자, 이렇게 쭉 나가고요. 그리고 웅락천왕 기록기에도 고구려 왕이 100명을 보내가지고 신라를 지키겠다. 여러분들 군사 100명 가지고 나라 지키는 거 봤습니까? 이런 쇼 같은 기록이 일본 서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건 어때요? 분국이죠. 아주 조그만 소동네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이걸 우리나라 학계에서 인정 안 하고 전부 다 경상도 전라도에 일본 서기 지명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자, 이 나오고요. 자, 이거 일본의 학자들 지금 붙이는 거 그대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지금 가야가 임나라고 지명 그대로 다 붙여놨습니다. 요거 우리나라 국민들 알면 대노할 겁니다. 너무 열받고 충격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돼요. 지명 똑같죠? 자, 일본 학계에서 나온 책하고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 연구가 똑같습니다. 자, 이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0년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자기들 영토라는 거 다 나오는데 이것이 일본의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고, 자, 여러분들 핵심적인 자료만 쭉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보시면 우리나라 가야사 학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본 서기를 부정을 못해요. 왜? 지금까지 모든 논문이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가야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을 못하고 오직 직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까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저희 대마도 가서 직접 답사한 내용 사진이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사온 책입니다. 임나 일본 보고 있다고 직접 일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책에 가야는 임나라고 이렇게 다 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큐슈 가보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입니다. 가보면 때 우리나라 이렇게 고인돌 그대로 일본 큐슈에 다 있고요. 그리고 대마도에 나오는 유적은 고조선하고 부여 가야의 유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대마도에 발굴된 유물은 위에는 고조선이고 밑에는 가야의 유물입니다. 이때 자기들이 찾으러 왔다고요. 일본의 신종상기가 나오는 지역의 유물입니다. 우리나라 세영동금이고 동모 동가고 어떻습니까? 옥이고 다뉴세명궁입니다. 일본 초기에 가장 초기의 유물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청동기 문화는 누가 전술했느냐? 단군조선 때 고조선 사람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 흔적이 요겁니다. 왜 우리나라 국보 다뉴세명궁이 일본 열도 동경까지 나옵니까?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이야기 안 하죠. 우리나라 선생님들 절대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로 가져온 자료입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역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고고학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고학, 유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속습니다.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요. 뱅뱅 돌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유물을 보시면 요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에 나오는 철갑옷입니다. 철갑옷. 그죠? 이건 철갑 투구입니다. 자, 이제 이건 딱 보고 눈에 기억하십시오. 자, 이게 영산강에 있는 전방 후원묘입니다. 이것이 외놈의 이렇게 고분이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면서 계속 왜가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게 이거죠. 이런 무덤은 왜? 일본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일본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냐 요리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돼. 전부 다 우리나라 언론 보면 돼. 왜 유물이라고 다 써놨죠 언론에. 장난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 고분군 전방 후원묘가 일본에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다고 자기들이 웃습니다. 요거는 이상한 논리죠. 여기에는 유물을 보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일본 천안가의 문화유적이 발굴되는 데가 사이토 바로 유적입니다. 전방 후원묘죠. 거기서 나온 철갑 투구입니다. 어디 투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령의 투구입니다. 가야의 투구입니다. 딱 나오니까 어때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뭐다? 처음에는 여기 나오니까 어때요? 아, 일본에서 말 그대로 이제 수입한 거다. 우리나라 가야에서 수입한 거다. 요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이 이제 자꾸 이상해지니까 요즘 뭐냐? 교류를 했다. 이렇게 말을 수정했습니다. 교류했다고. 근데 오늘 교류했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철갑옷 나오는 거 우리나라 고령에 관련된 내용이고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령에 나온 철갑옷 그대로 어떻습니까? 재현시킨 건데, 자, 일본에 가서 직접 제가 박물관에서 가서 찍은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냐? 이 박물관은 일본의 가장 큰, 전 세계의 가장 큰 무덤인 바로 닌도쿠, 뭡니까? 닌도쿠 왕릉이 있는 여기입니다. 인덕왕. 자, 이 무덤인데 이쪽에 고분군 발굴에 대한 문화 전시회가 있다게, 유물 전시회가 있다게 제가 일본 간 김에 다 촬영해 왔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지역이죠. 이런 고분군이 있는 거. 일본의 핵심 지역이에요. 가장 중심 국가의 이 고분군에서 나온 유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배. 요거는 일본 박물관에 있는 배고 이거는 우리나라
가야 박물관의 배입니다.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구분되죠? 바로 딱 나오죠? 자, 배가 그 일본의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가야 배입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톡이요. 잘 보시면 이런 톡이 어디 톡입니까? 가야 톡이 맞죠? 자, 이런 계열이 쭉 나오고 있고 보면요. 뒤에 가보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자, 이게 뭡니까? 파영동기.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대성동 고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요거 가지고 존심을 세우려는데 그 파영동기가 어디서? 우리나라 역시서 대성동 고분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 유적이 어때요? 일본 전시회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파영동기를 가지고 있던 왕릉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여기 보시오. 우리나라 가야 투구에 가보시고 이거는 일본입니다. 일본 오사카 박물관에 있는 가복과 투구입니다. 똑같지요? 같죠? 여러분들 오늘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안 보여주죠. 자, 이래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일본의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왕릉, 피라미드보다 더 큰 닌도쿠 그 왕릉의 철갑옷을 재현했습니다. 어디 겁니까? 다 나왔죠? 이제 보이죠? 보면요.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전방 후원모가 많습니다. 전방 후원모 많습니다. 이 주변에. 거기서 나온 투구입니다. 싹 다, 경상도 말로 싹 다입니다. 싹 다. 싹 다. 전부 다 고령에서 나온, 아마 창녕고분군에서 이것을 이런 것이 아마 엄청나게 묻혔을 건데 일본이 다 틀어가가지고 창녕고분은 어떻습니까? 도자기 몇 개 남겨놓고 다 틀어갔습니다. 없습니다. 박물관 가면 구경할 게 없어요. 왜? 다 들어갔는데. 근데 고령에 몇 개 남았는데 고령에 요 하나가 발견되는 바람에 일본이 어때요?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왜? 그 왕릉에 뭡니까? 전방 후원모 주변에 전방 후원에 나온 것이 전부 다 뭐예요? 가야의 철갑옷입니다. 자, 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없으면 여기 있는 거 보시오. 어디 건지 이제 나오죠? 자, 이거 우리나라 학계에서 절대로 공개 안 할 겁니다. 보면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또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거는 이쪽입니다. 아마 이거는 큐슈 쪽이죠. 보면요. 여기서 전방 후염에 나온 왕관은 여러분들 어디 겁니까? 어디 거요? 잘 모르시죠? 요거는 뒤에 보시면 신라, 이 백제 겁니다. 백제. 백제의 왕관이 이쪽에 큐슈에 있는 여기에 전방 후음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런데도 전방 후음가 외계라는 이런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어때요?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오늘 불러. 그죠? 여러분도 오늘 그 전방 후음의 주인공의 유물을 여러분들이 그냥 속 시원히 다 봤습니다. 이런데도 어때요? 외계를 운운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로 한 개 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전방 후음에 나온 뭡니까 여러분들? 청동기 쌍의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미공개 가야의 쌍의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데도 없던 말 합니까? 외계라는 자, 이렇게 증거 자료가 넘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야사 파괴는 막아야 된다는 거. 지금 가야사 등재를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는데 걱정이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야에 등재하는데 대가야, 근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비화가야 요까지는 맞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다라국, 김흥국은 일본 서기 지명입니다. 합천하고 남원은 일본 서기 지명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거라고 지금 신청서를 내놨습니다. 아마 저 지역은 천년 만년 이제 일본의 외놈으로 다 바뀔 겁니다. 영원히 후손들은. 왜? 일본이 그걸 틈틈이 아마 노리고 앞으로 임나일부를 부활시킬 때는 그 카드를 충분하게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분군입니다. 자, 이렇게 언론도 다 나서가지고 운봉이, 남원이, 김문이라고 이렇게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수까지 건드려가지고 장수가 일본서기의 반파국이라고 또 어때요? 장수 시민들까지 끌어내가지고 반파국 지킴이를 합니다. 자기들이 외놈이라고 주장해요. 그 장수 사람들이 이런 거 알겠습니까? 반파국이 뭔지 압니까? 모르니까 이런데 쇼를 합니다. 가서 당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사가, 우리나라 가야사가 전부 다 일본 서기 지명으로 이런 강진이 넘어간 거고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공덕의 덕분으로 드디어 중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 지도집에 우리나라 가야 대신에 임나가 표기됐습니다. 우리나라 가야사 그동안 연구하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진짜 피 흘린 피나는 덕분에 어때요? 우리나라 가야사가 제거되고 중국 공식 지도집에, 동국공정 지도집에 임나가 역사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 사학계의 가야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독도요. 독도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못 찾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독도죠. 일본은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어린이들부터 유치원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기에 독도 찍었죠. 표기 절대로 안 찍을 겁니다. 왜? 어린이들부터 배우는 교과 과정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가르쳐집니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으로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역사 정식 없어가지고 역사 배울 필요 없어. 그 역사 배우면 돈 나오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어때요? 다음 세대에서는 독도 틀림없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마 이 지역 경상도 전라도도 지금 가야사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말 100% 동북공정이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 대항하는 논리로 일본은 이 카드를 가지고 한국의 가야사 연구를 덕분으로 임나일본부를 이제 부활시키는 본격적인 작업을 지금 교과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100년 전의 기록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한반도의 북쪽은 진화의 영토고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고 가르치라고 나옵니다. 100년 후에 이 내용이 그대로 돼가지고 동북공정으로 북한은 중국의 영토라고 지금 중국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제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때 한반도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는 거. 요것은 이제 임나일본부가 부활되면 이제 경상도 전라도는 일본의 식민지 땅이었다는 거. 200년간 그 역사가 이제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로서 역사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에 무관심하는 사이에 우리 민족의 고대사 초기 역사도 다 뺏기고 이제 가야사도 변질이 돼가지고 일본 서기의 임나사로서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이 가야국의 중심국가 가야를 건국한 이 김해 지역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절대로 이런 기본적인 가야사를 알면서 절대로 가야사가 임나사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 뭐 여기서 와서 난가라를 뜯는다든지 어때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이 김해에서 추방시키십시오. 일본 서기를 자꾸 끌어내는 인물들입니다. 일본 서기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경쟁하죠. 그래서 대한사랑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대한사랑은 앞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 그리고 이런 역사관을 바로잡는 인재를 기르는 석박사 기르는 과정, 이 인재를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이 어떻습니까? 10,000원, 20,000원, 30,000원 회비내 주는 걸 받아가지고 지금 석박사 과정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역사는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사랑이 아직 회원이 아닌 분들은 여기서 장난치는 오늘 제 강의는 그냥 관심 끄는 강의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이 걸린 역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한사랑의 회원이 되어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역사를 더 이상 동북공정에 의해서 임나일본부에서 뺏기는 그런 불운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적극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대한사랑은 앞으로 이번에 행사에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백범 김구회관에서 대한사랑이 주체가 돼가지고 또 한단하게 손잡고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교수진들, 석박사, 대학원생들, 일반 시민 역사가들이 뭉쳐가지고 40여 편의 논문을 직접 발표하고 온라인에 일주일간을 생방송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역사가 지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주시고요. 대한사랑이 이런 일을 하는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냥 관심만 가지고 오늘 좋은 정보 들었다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역사 강복군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전부 다 참여를, 개미군단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개미군단이 되어가지고 이번 이후에 이 남부 지역의 가야사가 절대로 임나사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게끔 대한사랑이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해주셔가지고 이 가야사를 진짜 지킬 수 있게끔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현 대한사랑 영남본부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역사 강연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몸은 한국인이지만 정신이 외국 정신인 요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제 역사 왜곡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도 참 분노하고 무섭지만
우리 한국인이 그 역사 왜곡에 무분별하게 부화내동해서 우리 역사 문화를 망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참 다 함께 이렇게 느끼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제 이제 그 저희 영남 지부에서는 영남 본부에서는 사천에 경상남도 사천에서 역사 특강 지부장 취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뒤풀이를 할 때 경남 함안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저보고 저희 함안에 대한사랑 지부가 있습니까? 저희 함안에도 대한사랑 지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모를 뿐이지 정말 이것을 제대로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대한사랑은 9,000년 이 역사 문화를 바로 세우고 지키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사랑 회원이 되어서 9,000년 역사 문화를 공부하고 또 같이 이렇게 역사 특강에 참여하고 또 회원에 가입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제2의 독립운동이다. 그리고 대한사랑 회원 한 사람은 대한역사 광복군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6일 날 경남 창녕군에서 지부 결성을 하고 역사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창원 지부에 계시는 회원님의 소개로 양산시 그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께서 뒤풀이에 오셔서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회원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너무너무 이제 공감하고 자기가 원래 어릴 때 역사학자가 꿈이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도 적극 동참을 하고 양산 지역에 그런 역사 특강이 있으면 후원을 하고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뭐 가야의 이 혼과 심장이 숨쉬고 있는 고장입니다. 근데 요즘 국사 교과서에 백제신라 고구려의 건국연대는 표기가 되지만 가야의 건국연대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복원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방금 들으셨듯이 역사학계에 있는 강단 사학자들이 그 수천억 되는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가야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나일본부,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너무나 참 충격적인 사실, 오늘 너무나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강단 사학계 그분들에게 맡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함께 바로 세우고 동참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역사 특강을 통해서 오늘 역사 특강을 듣고 저희들 대한사랑의 취재 공감하시는 김해 시민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 대한사랑의 회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 지부에서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역사 특강을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 못해드린 내빈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불교연구소 소장님이신 도명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한사랑 김해지부 역사특강 및 지부장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